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우리가 모발이식을 분류할 때 이식이란 관점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첫째로 이제 모발이식을 이식하는 기술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식목유로 심느냐 아니면 슬립 방식으로 심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식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또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정수리 모발이식이다, 헤어라인 모발이식이다, 뭐 눈썹 모발이식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식 부위를 가지고 분류할 수가 또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털이 있는 부위에 심느냐 아니면 없는 부위에 심느냐, 요걸 가지고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털이 없는 부위에 심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헤어라인 M자 같은 경우 아예 피부에다가 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정수리도 일부 환자 같은 경우 아예 털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지만 전두부부터 정수리까지 전체가 털이 하나도 없는 스킨헤드가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털이 없는 부위에 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털이 있긴 있는데 주위에 이제 탈모가 일어나서 소위 이제 숱이 좀 감소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휑해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모발이식을 할 수 있는데, 수술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이제 밀도 보강 모발이식이라고 합니다. 밀도 보강 모발이식은 쉽게 얘기해서 수술 증가시키는 그런 모발이식이 되는데요. 남성분들도 물론 제법 많이 볼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사실 거의가 밀도 보강 모발이식이 되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전두부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이제 휑해 보이는 경우가 아예 막 털이 하나도 없이 되는 그런 경우는 아예 있을 수가 없고요. 기존 모발들이 이제 가늘어지고 탈모가 돼서 휑해 보이는 건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여성형 탈모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은 머리의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탑 부위죠. 거기서부터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탈모가 되거나 아니면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탈모가 되는, 이런 이제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탈모가 되는 경우는 그 패턴이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양상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의 탈모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성들은 여하튼 간에 이런 대부분이 숱이 감소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밀도 보강 모발이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남성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법 많이 있고요. 밀도 보강 모발이식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심으면 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모발이식이란 것 자체가 탈모가 일어난 부위에 이식하는 게 모발이식이고, 물론 이제 굉장히 가늘어져 있는 거의 막 솜털 같은 부위는 중첩해서 물론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탈모가 있는 부위에 심는 게 모발이식이기 때문에, 심은 모발 자체가 사실 수명이 굉장히 긴 모발들이죠. 근데 기존 모발들, 이미 있는 듬성듬성 있는 기존 모발들은 사실 대부분 탈모 있는 분들 보면 기존 모발들이 가늘고 상태가 좀 안 좋죠. 그런 모발들이 또 계속 탈모가 일어나고 있고요. 밀도 보강 모발이식을 할 경우는 심은 모발도 심은 모발입니다만은 기존 모발 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탈모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더 두껍게 만드는 그런 탈모 관리를 반드시 모발이식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점을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밀도 보강 모발이식 경우 모발이식만 가지고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가 이제 머리 쪽에 이렇게 숱이 많이 감소돼서, 탈모로 인해서 숱이 많이 감소돼서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탈모 치료를 통해서 수술 증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탈모가 일어난 부위는 모발이식을 통해서 수술 증가시키고, 기존 모발은 탈모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또 관리를 하고, 이게 가장 퍼펙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